어서 오세요. 박이에요. 오늘도 재미난 옛 이야기 한 토막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청개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늦여름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들었어? 김서방이 옥에 갇혔다며. 아니, 그 착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둑질을 했다 카더라.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던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서방이 도둑질을? 그 사람 성품을 내가 모르나? 하지만 더 기묘한 건 그 다음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김서방을 뱀이 구해줬다 카더라. 뭐? 뱀이 사람을? 그것도 옥에 갇힌 사람을 말여.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몰라. 대체 청개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짐승이 사람을 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했다는 이 기이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청개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논밭 한 떼기 없이 남의 땅을 붙여서 소장료 내고 나면 먹고 살기가 빠듯했어요. 그래도 성품이 착하고 부지런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김서방, 우리 집 소 좀 봐주게나. 예, 그러지요. 김서방, 이거 무거운디 좀 들어주게. 아이고, 제가 해드릴게요. 누가 부탁하면 마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움막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유난히 길게 이어지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퍼붓더니 청개골 옆을 흐르는 금강 물줄기가 무섭게 불어났어요. 물난리다! 물난리!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대피하느라 법석이었습니다. 김서방도 짐을 챙겨 산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강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끽끽. 가만히 들으니 짐승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짐을 내려놓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저게 뭐요?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산골짜기에 살던 노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게 분명했습니다. 김서방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가만히 있어라. 긴 장대를 들고 강으로 뛰어들어 노루를 건져 올렸습니다. 노루는 물을 잔뜩 먹어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디 보자. 숨은 붙었네. 김서방은 노루배를 눌러서 물을 토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노루가 눈을 뜨더니 김서방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고맙습니다라고 그 눈빛이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산으로 총총 뛰어 올라갔습니다. 잘 가거라. 김서방이 돌아서려는데 이번엔 강 상류에서 또 이상한 것이 떠내려왔어요. 저건 뱀 아니여? 검은 뱀 한 마리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뱀은 징그럽고 무서운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뱀이라고 목숨이 다를 소냐. 노루도 구했는디 뱀을 못 구할 이유가 있나? 다시 장대를 들고 뱀을 건져 올렸습니다. 뱀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꼼짝도 못했어요. 김서방은 뱀을 집으로 가져가 헛간 집더미에 넣어두고 보살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서방이 다시 강가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잠깐만 기다리소. 김서방은 뛰어들어 그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30 남짓 된 사내였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소. 한참을 두드리고 물을 토하게 하니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괜찮소. 사람이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김서방은 그 사내를 집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내는 이름을 박서방이라고 했는데 물난리로 집도 가족도 다 잃었다고 했어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혹시 저를 여기서 거두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글쎄요.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김서방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서 함께 지내보시오. 대신 농사에 함께 거들어야 하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김서방 집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물도 빠져나갔습니다. 김서방이 뒷간에 가려고 마당을 나서는데 헛간에서 노루가 뛰어나왔어요. 내가 그때 그 노루로구나. 노루는 김서방 앞에서 빙빙 돌더니 소매를 입으로 물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요? 노루는 자꾸 산 쪽으로 끌고 갔어요. 김서방은 신기해서 노루를 따라갔습니다. 노루는 산으로 자꾸 올라가더니 어느 깊은 골짜기에 이르러서는 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기를 파라고? 김서방이 흙을 파보니 거기에 산삼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 팔뚝만 한 산삼이었습니다. 어허, 이게 산삼이네. 노루는 계속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가리키는 곳마다 산삼이 나왔어요. 작은 것도 수십 년은 묵은 것들이고 큰 건 100년도 넘은 듯 했습니다. 노루가 가리킨 곳에서 모두 10뿌리의 산삼을 캤습니다. 노루는 김서방을 보고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고맙다, 노루야. 김서방은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이 물었어요. 형님, 그게 뭡니까? 산삼이여 내가 구해준 노루가 알려줬소. 산삼이요? 그거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다네. 김서방은 산삼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산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100년 묵은 산삼이여. 돈 많이 드릴 테니 다 파시오. 그렇게 해서 김서방은 단번에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지었어요. 청계골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박서방도 함께 잘 살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박서방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밥도 같이 먹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뒤부터였습니다. 박서방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밭에 나가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오늘은 김멜날인디 같이 가세. 아이고, 형님, 제가 어제 허리를 삐끗해서요. 그럼 쉬시게. 내가 혼자 할게. 일만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서 펑펑 써댔어요. 형님, 돈 좀 주이소. 무슨 일에 쓸라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게요. 어제도 줬는디. 아이고, 형님이 인색하게 왜 이러십니까? 형님은 돈이 얼마나 많은디. 김서방은 할 수 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기생집에 가고 노름을 하고 다녔어요. 김서방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러다간 집안이 거덜나겠소. 이제부턴 돈을 함부로 못 주겠소. 뭐, 형님이 날 구박하는 겁니까? 구박이 아니라 같이 잘 살자는 거요. 흥, 알겠습니다. 박서방은 화가 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돈을 몰래 훔쳐내다 쓰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이 그걸 알고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서방, 돈을 훔쳐갔소. 예, 내가 안 준다고 훔쳐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여? 내가 자네를 구해준 게 이러자고 구해준 게 아니오. 이제 너는 못 참겠소. 집을 나가시오. 형님. 나가시오. 당장. 박서방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 속으로 앙심을 품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 며칠 뒤 관가에서 포졸들이 나타나 김서방을 잡아갔습니다. 김아무개, 넌 도둑질한 죄로 잡혀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제가 무슨 도둑질을? 내 놈이 산삼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박서방이 관가에 가서 거짓으로 고자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산삼을 훔쳤다고 말이죠. 김서방은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어요. 노루가 알려준 산삼이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는가? 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물에 빠진 짐승들은 은혜를 갚았건만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옥문 틈으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 전에 김서방이 구해준 그 검은 뱀이었습니다. 오, 너로구나. 네가 나를 구하러 왔느냐? 김서방이 반가워하는데 뱀이 갑자기 김서방 발목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야! 뱀은 물고 나서는 다시 스르륵 옥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뱀한테 물린 발목이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살이 시커멓게 변해갔어요. 이놈의 뱀! 은혜를 원수로 갚기는 너도 마찬가지로구나. 김서방은 한탄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독이 심장까지 퍼지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뱀이 입에 풀잎을 하나 물고 왔어요. 뱀은 김서방이 물린 상처에 그 풀잎을 턱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상처가 아물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시커멓던 살도 원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날 구하려고 이런 짓을. 김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뱀이 자기를 물은 건 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뱀독을 풀어내는 약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고맙다, 뱀아. 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사또께서 뱀한테 물리셨습니다. 사또가 새벽에 뒷간에 갔다가 뱀한테 물린 것이었습니다. 독이 퍼지면서 사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들이 와서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고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약초를 알려드리면 사또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김서방은 옥조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또를 살릴 수 있소. 뭐라고? 날 사또께 데려다 주시오. 내가 살려드릴 수 있소. 옥졸이 사또한테 그 말을 전하니 사또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를 데려오너라. 김서방이 사또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또,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제게 풀 한 가지만 구해다 주십시오. 김서방은 뱀이 가져온 그 약초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산으로 달려가 그 풀을 구해왔어요. 김서방은 풀잎을 사또의 상처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또의 붓기가 가라앉고 시커먼 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오, 살았다! 사또께서 살아나셨다! 사또는 정신을 차리고 김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구려. 그런데 자네는 어찌 옥에 갇혀 있는 게요? 김서방은 그동안의 사연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홍수에서 노루와 뱀과 사람을 구한 이야기, 노루가 산삼을 알려준 이야기, 박서방이 배신해서 자기를 모함한 이야기, 뱀이 자기를 물었다가 다시 약초로 살린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어요.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사또는 김서방을 즉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내 놈은 은인을 배신하고 거짓으로 고발한 죄로 곤장백대에 처하고 멀리 기양 보낸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닥쳐라. 짐승만도 못한 놈. 박서방은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착하게 살았어요. 비록 사람한테는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산에 갔더니 노루가 나타났어요. 노루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 네로구나. 새끼도 나왔구나. 노루는 김서방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새끼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구나. 며칠 뒤에는 뱀도 찾아왔습니다. 뱀은 김서방 앞에서 몸을 또아리를 틀어 고개를 숙였어요. 너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살았겠느냐. 뱀은 김서방을 한참 쳐다보더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훗날 김서방은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소.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고 살 순 없소. 다만 은혜를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를 입었을 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요. 청개골 사람들은 김서방의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가 자라던 곳을 은혜풀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는 돌멩이에 새겨도 잊지 말고 원수는 물에 써도 오래 기억하지 말라.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